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씌웠다면서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와 친오빠가 구속됐습니다. 참 엽기적이고 끔찍한 사건인데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참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이런 식의 사건은 정말 무슨 공포 영화에서나 볼 듯한 네. 그런 사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빠하고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오빠 어머니 이 딸이 같이 함께 있다가 애완견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라고 해서 애완견을 처음에는 죽였습니다. 근데 애완견을 죽이고 난 뒤에 딸이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니까 애완견에게 악귀가 쓰여서 처음에 애완견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었고, 그 애완견을 죽이고 나니까 그 악귀가 딸의 몸에 갔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딸이 이제 어머니의 목을 조르려 한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서 이 어머니와 오빠가 이 딸을 뭐 잔혹하게 살해를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시신이 훼손돼서 이제 머리가 분리될 정도로까지 이제 범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 참. 그런데 내가 동생을 죽였다. 이 오빠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안 가고 지인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진술을 물론 청취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처음에 아버지가 출근을 하기 전에 애완견을 죽인 사실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하고도 얘기를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했는데, 세 사람이 너무 강경하게 화를 내고 하니까 그냥 자리를 떠서 출근을 했다라고 했고, 아마 그래서 현실감이 좀 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해서 아마 거리가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다른 지인에게 부탁을 한 모양인데, 지인이 가서 보니까 실제로 딸이 살해된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 가족 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보낸다, 이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들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더 충격적이에요. 오히려 이제 그 치명상을 입힌 것은 어머니였고, 어머니가 흉기도 가져오라고 했고 이런 지시도 해서 뭐 약간은 수동적으로 이제 오빠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행동에 가담을 한 것으로 지금 다시 진술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주도적인 어떤 행동을 한 걸로 보이는데, 어머니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혹시 정신병력이라든가 종교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뭐 정신병력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특정한 종교 어떤 것들에도 정확히 종교랑 개입된 부분은 없었는데, 하여튼 정말 이상한 것은 세 사람 다 뭔가 그 뭐 한꺼번에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애완견을 처음에 살해할 때는 같이 애완견을 또 없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건 밝혀진 사실인데 결혼 전에 신병을 앓았다. 이거 뭐 진술을 통해서 밝혀진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신병을 앓게 된 이유가 그 어머니의 어머니죠. 할머니가 그러니까 무속인이었고, 흔히 신병은 대물림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혼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그게 혹시 무슨 뭐 자녀들에게 옮겨간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을 세 사람끼리 했었을 가능성은 조금 더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찰은 환청과 환각에 의해서 악귀를 운운한 것이 이 범행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정말 특이한 부분은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5일 동안 이 세 사람이 또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일 동안요? 5일 세 명이 같이 뭐 전혀 뭐 물 같은 거 뭐 필수적으로 흡수를 했겠지만 식사는 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뭔가 같은 이상한 얘기들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들어갈수록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이 사건은 정말 공포 영화 보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겁니다. 굶은 상태라면 환청하고 환각이 더 쉽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뭔가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래도 뭔가 편집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물론 정신병 자체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것에 있는 사람들이 뭐 식사도 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평소에 뭔가 집착하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고, 세 사람이 아까 처음에 애완견을 죽일 때도 이상한 증상을 보였는데, 그것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이상한 어떤 증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 상황이라면 더더욱 편집증적 증상으로 일시적으로 발전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머니와 오빠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링이 시작이 됐다면서요? 지금은 이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아직 제대로 프로파일링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되는 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서 사건의 동기와 사건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들여다볼수록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야 조금 이렇게 연결고리가 맞춰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